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정 교수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비만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면 체지방이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비만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총 에너지 섭취량, 신체 활동량, 유전자, 그리고 환경 호르몬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총 에너지 섭취량입니다. 여러분, 잠시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이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섭취한 양보다 적게 먹었다고 답하는 경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섭취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을 하고요. 그 옆에 섭취량을 적습니다. 그럼 먹은 음식과 섭취량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식품 올바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손쉽게 식품이나 음식의 섭취량을 열량으로 환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열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섭취한 음식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쉽게 2000칼로리, 3000칼로리도 섭취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식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섭취한 열량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섭취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데요. 지방은 9kcal 열량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줄이는데 지방이 보이는 경우에는 섭취를 줄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을 때 하얀 부분, 그게 이제 다 지방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적게 섭취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그것은 모르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자라든지 이런 빵에 보이지 않는 지방이 또 있고요. 여러분이 흔히 사 먹는 가공식품에도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영양 표시를 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넛이나 과자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나 잡곡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동일한 열량의 식단이라 하더라도요, 구성에 따라서 흡수되는 열량이 에너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드실 때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 흡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섭취 시간이 잠자는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몸의 동화작용이 활성화되어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신체 활동량입니다. 신체 활동량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선 신체 활동량은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걷기, 앉아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 테니스 치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활동량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신체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걷기, 그리고 테니스, 이런 신체 활동 종류를 기록하고 그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종류에 따라서 소모되는 에너지 표를 가지고 신체 활동량과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종일 소모한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에너지와 신체 활동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비교하셔서 신체 활동으로 소모한 에너지가 적다면 조금 더 신체 활동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먹은 에너지가 적더라도 신체 활동량이 더 적게 되면 비만이 될 수 있으니 신체 활동량이 충분한지 적은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인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식이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유전자형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지녔다 하더라도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신다면 비만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마켓에서 손쉽게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집에서 구강의 상피세포를 긁어서 분석업체에 보내면 2주 정도 후에 자신의 유전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비만 유전자에 주의가 떠서 어떡하지? 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랜디 저틀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 유전자가 비만을 유발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암컷쥐에게 임신을 시키고 두 군의 시기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 군은 메틸기가 풍부한 시기를 공급하고 다른 군은 메틸기가 결여된 시기를 공급한 결과 메틸기가 풍부한 식사를 먹은 임신한 쥐는 갈색 쥐를 낳았고요. 메틸기가 결여된 식사를 먹은 임신한 쥐는 노란색 털을 가진 새끼를 낳았습니다. 유전적으로 다 동일한데 먹는 시기만 달라졌는데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털의 색깔을 다르게 노랗게 만드는 유전자가 아구티 유전자라는 것인데요. 이 아구티 유전자는 발현이 되어서 노란색을 띠게 하면서 동시에 뇌의 중추신경을 혼돈시켜서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계속 먹게 하여서 비만이 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볼 때 비록 비만 유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한다면 비만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환경 호르몬 요인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화학 물질로 우리 생체 내에 흡수되어지면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혼돈을 시키는 물질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한 결과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비만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 네이처 리뷰 논문에 따르면 환경 호르몬이 어떻게 비만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고하였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피파 감마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세포의 크기도 크게 하고 수도 많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비만 예방 또는 비만 관리 이런 측면에서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캔으로 된 음식과 음료를 적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에 용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용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용기가 아닌 경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플라스틱에 닿아 환경 호르몬이 더욱더 많이 용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의 잉크 부분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환경 호르몬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만 왜 살이 찔까?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왜 나만 살이 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inging me joy.